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고 대담한 발언으로 전체 전기 자동차 산업을 뒤엎을 획기적인 새로운 엔진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일부에서는 회의적이었고 다른 일부에서는 흥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머스크의 발언의 무게와 이 새로운 엔진의 잠재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표, 게임 체인저 또는 과장된 광고. 일란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서 테슬라에 이르는 그의 벤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항상 차세대 혁신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머스크는 종종 터무니없는 듯한 대담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예측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단순한 머스키식 과장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주도하는 전기 자동차의 미래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우산 아래 공개된 새로운 엔진은 기존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는 EV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현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스크에게 이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사명의 또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엔진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위기에 처한 전기차 산업. 머스크의 발표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EV 산업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회사는 한때 비실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졌던 EV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포워드, GM, 볼세건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운송 옵션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활용하기 위해 자체 전기 자동차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배터리 수명, 충전 속도 및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약속하는 여러 스타트업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EV 산업은 큰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의 제한된 가용성과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자에게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리튬, 코발트와 같은 핵심 소재의 공급망이 점점 더 긴장되고 있어 EV 배터리 수요에 따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날 업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능 문제일 것입니다. EV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할 때 가속, 최고 속도 및 전반적인 주행 경험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고성능 모델로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전기 자동차는 여전히 가솔린 차량의 출력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전기 추진의 기초를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이 기존의 많은 장벽을 허물고 현재의 EV 시스템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개혁. 새 엔진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이 새로운 엔진은 성능과 효율성 모두에서 엄청난 도약을 제공하여 전기 자동차가 전례 없는 가속과 더 긴 주행거리, 더 빠른 충전 시간을 달성하게 하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기 모터는 영구 자석과 구리 권선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반면 머스크의 엔진은 이러한 재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엔진의 무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켜 기존 시스템보다 더 작고 가벼운 엔진이 더 많은 출력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마도 새로운 엔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그 확장성의 잠재력일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이 승용차부터 대형 트럭, 심지어 항공기까지 모든 것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 교통수단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판도를 바꿀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한 디젤 및
가스구동 트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전기 자동차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을 파괴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 새로운 엔진이 전 EV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대담한 주장은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EV 산업은 수년간 크게 변하지 않은 배터리 화학과 모터 설계, 제조 공정에 대한 일련의 가정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은 기존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어 이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전기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배터리 비용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셀의 가격은 EV 보급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은 현재 EV 모터에 사용되는 많은 재료가 필요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파워트레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자동차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성능 저하 없이 더 낮은 가격에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엔진에 향상된 효율성 덕분에 충전소의 중요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EV는 가솔린 차량의 편의성과 실용성에 필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롭고 깨끗한 운송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전통적인 주유소와 화석연료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이 미치는 영향은 운송 부문을 훨씬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머스크의 주장처럼 판도를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에너지 생산, 인프라 및 제조와 같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이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력망도 적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V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반응하다. 당연히 머스크의 발표는 자동차 산업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 자동차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지만 이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난 10년 동안 EV 개발을 지배해온 동일한 기본 원칙을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이 그의 주장처럼 혁신적이라면 이들 회사는 전기 자동차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대량 생산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이 너무 파괴적이어서 기존 전략을 포기하고 전기 자동차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머스크의 신기술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테슬라와 협력하거나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혁신이 생존의 열쇠인 세상에서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이 EV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역사적 흐름을 바꿀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성공한다면 이 새로운 엔진은 이전에 본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훨씬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 EV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운송 산업 전반에 적응하고 변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새로운 엔진이 그가 주장하는 만큼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규모를 다듬고 시장에 출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엔진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교통에 대한 머스크의 비전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야심차며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 새로운 엔진이 과대 광고에 부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EV 산업을 뒤흔들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를 아시나요? 남의 일이 아닌 듯 계속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글쎄요,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전기 모터의 커튼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앨런 머스크 외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금산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 상황을 뒤흔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와 연기를 내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차량인 로드스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2008년에 출시된 이 짐승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는 고급 브랜드와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후드 아래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비밀 소스입니다. 그것은 모터입니다. 다른 고급 자동차들이 여전히 연소 엔진을 사용하는 동안 로드스터는 유도 모터를 사용하여 완벽한 공상 과학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0에서 60까지 더 빠르게 발사될 수 있으며 로켓 장착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모터는 무엇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이 테슬라 모터가 특별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우리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로드스터가 영광의 순간을 보낸 후 테슬라는 모델 S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황이 더욱 기술적이고 멋져졌습니다. 테슬라는 한 가지 유형의 모터에만 집착하지 않고 영구 자석 동기식 릴럭턴스 모터를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마델 Y에서 이 모터는 영구 자석과 릴럭턴스 모터를 결합하여 뛰어난 효율성과 출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일란 머스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자무늬 탄소 포장 모터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짐승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탄소 포장 모터를 들어보셨죠? 머스크는 이 모터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가장 발전된 모터이며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모터가 어떻게 마법을 발휘합니까? 모터의 핵심은 전기 에너지를 받아 근육으로 변환하거나 기술적으로는 토크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전기를 흐르게 하면 쾅,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전선을 감아 자석 사이에 끼우면 갑자기 회전하는 파티가 열립니다. 비결은 회전을 얻기 위해 전기와 자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모터 3개의 주요 업체인 유도 모터, 영구 자석 모터 및 동기식 릴럭턴스 모터는 모두 동일한 곡조에 맞춰 춤추지만 각기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자석 모터를 사용하세요. 회전자에 냉각된 자석이 있고 고정자에는 AC 전류로 제어 가능한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에 전류를 가하면 자기장이 생성되어 로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유도 전동기는 영구 자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정자의 자기장과 회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가 고정자의 건선을 통과할 때 회전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이 필드는 회전자와 함께 상호작용하여 전류와 자체 자기장을 유도하고 회전자가 고정자의 자기장과 매혹적인 추격전을 벌이게 만듭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하이테크 버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기식 릴럭턴스 모터로 유도 모터와 영구 자석 유형 모두의 움직임을 차용하지만 자석을 생략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게 만들고 때로는 모든 종소리와 휘파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시 쇼의 스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하쉬하쉬 팔레디움 프로그램의 플랫 카본 랩 모터 부분은 단순히 모델 SRX의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초월하고 가능성을 재정의하며 그 모델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플레드 마델 S의 출시는 테슬러의 이미 인상적인 일요일에 슈퍼차지 체리를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모터를 생산하는 것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러는 이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계로 네바다 기가팩토리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는 너무 가벼워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체중이 왜 중요할까요? EV 세계에서는 절약된 모든 파운드가 충전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추가 마일입니다. 라이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 멋진 물건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란 머스크 자신도 꽤 흥분했습니다. 그는 이를 탄소로 덮인 로터를 가진 최초의 생산 전기 모터라고 부릅니다. 탄소와 구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상황이 과열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려면 탄소를 드럼보다 더 단단하게 감아야 하는데 머스크에 따르면 이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바다에서 새로운 첨단 기계를 이용해 테슬러는 이를 해결하여 디자인이 뛰어나고 엔지니어링 또한 경이로운 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러 플레드 카어번 레프트 모터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터는 카본 랩으로 멋져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후드 아래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기장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더 강한 자기장은 더 많은 전력과 더 높은 RPM을 생성하는 비법과 같습니다. 이는 더 많은 힘으로 밀고 당길 수 있는 슈퍼히어로 모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힘과 속도를 제공합니다. 일란 머스크는 이 모터의 더 높은 RPM에 도달하는 능력에 대해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리 로터를 억제하는 카본 슬리브 덕분에 물체가 빠르게 회전할 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지 않습니다. EV 세계에서 RPM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가속감과 함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일종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플레드 마델 S는 2초 이내에 0에서 60마일에 도달하는 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른 것에 그치지 않고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빠릅니다. 첫 번째 도로 테스트에서 플레드 마델 S는 너무 빠르게 넘어져 타이어가 도로에 접지하기 위해 뒤섞여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이 짐승보다 먼저 60마일에 2초를 넘는 생산 차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터는 휴대용 사우나로 변하지 않고도 모든 토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크를 높이면 과열의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엔진 디자인과 관련된 오랜 문제지만 플레드 모터는 혁신적인 설계와 뛰어난 냉각 시스템으로 이를 회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EV 기술의 또 다른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약입니다. 테슬러는 단순히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기 모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케이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땀 흘리지 않고 맹렬한 속도로 일몰속으로 달려갑니다. 좋습니다. 테슬러 플레드 카본 랩 모터를 절대적인 야수로 만드는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법은 자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감싼 구형 모터와 비교할 때 카본으로 감싼 이 경이로운 모터는 출력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강한 자기장은 고정자와 회전자가 힘을 유지하며 토크와 출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모터는 단지 근육을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이 모터가 더 높은 RPM에 도달한다고 할 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카본 슬리브 덕분에 물체가 빠르게 회전하더라도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제 그 RP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V가 얼마나 빨리 차가움에서 스릴로 전환될 수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레드 마델 S는 2초 이내에 0에서 60에 이르는 속도 측정에 관한 것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타이어가 거칠게 움직이면서 모든 힘을 따라잡으려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머스크는 이 최초의 도로 테스트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어떤 생산 차량도 이렇게 빠른 속도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토크를 요구할수록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히트는 당신이 원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EV를 운전하든 클래식 가스를 운전하든 플레드 모터는 제품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비즈니스를 처리합니다. 물건이 너무 뜨거워져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작동하는 최고 수준의 냉각 시스템 덕분에 본프라이로 변하지 않고 엄청난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제 이 모든 힘을 지탱하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플레드 마델 S의 파워트레인은 어마어마한 양의 전류를 요구하지 않고 배터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는 3개의 모터 셋업을 사용합니다. 현명한 설정입니다. 뒷부분에 모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의 힘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다음 로드스터는 이 계획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S의 경우 첫날부터 이 구조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없이는 전기적 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플레드 마델 S는 빠른 차선 주행을 위해 설계된 배터리 시스템으로 개임을 한층 강화하여 이전보다 더 빠르게 충전하고 차량을 더 강하게 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이 단 2초 안에 60마일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여전히만 8650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 S 및 X 버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분야에서 가장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테슬라는 이 배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에너지 밀도 있게 만들어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전력을 좁은 공간에 담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테슬라는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팩을 16개에서 5개로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혁신된 마델 S가 강력하면서도 안전하다는 균형을 확인시켜줍니다. 플레드 마델 S는 단순히 강력한 차량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믹스에 더 많은 실리콘을 추가하는 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력을 높이고 이전만 8650 형식으로 가장하여 4680셀을 전투에 몰래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팔라듐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혁신적인 정신의 미리 보기에 불과하며 테슬라가 항상 몇 가지 비밀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력 계수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플레드 마델 S는 약 0.208의 계수를 자랑하며 가장 매끄러운 생산 차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학력이 적다는 것은 효율성과 속도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에서 전기차의 가능성을 한층 확장합니다. 하지만 왕관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플레드 모터는 머스크가 미래의 모든 테슬라 모델에 이 강력한 엔진을 적용할 계획임을 암시하며 심지어 차세대 로드스터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플레드 모터의 심장을 가진 테슬라 차량이 우리가 아는 전기 이동성을 재정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머스크의 강력한 입장은 특히 캐나다와 같은 곳의 규제와 대조적으로 대화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검열 논쟁이 격화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플랫폼에 대한 그의 헌신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에 대한 그의 더 넓은 비전을 강조합니다. 오래된 트위터의 편견에 대한 비판과 외모보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머스크의 노력은
진정한 혁신에 대한 그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속도 기록을 깨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소셜미디어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기술이 분열을 초래하기보다 힘을 실어주고 통합하는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드 마델 S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효율성, 힘,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알리는 바퀴 달린 선언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복잡성과 소셜미디어에서 광고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앨런 머스크의 여정은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광고로 협박하려 한다면 스스로 독립하라는 그의 대담한 발언은 원칙을 희생하지 않고 금융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논란은 기업의 이익과 온라인 담론의 진실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폭넓은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머스크가 옛 트위터가 본질적으로 극좌파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을 그가 중심으로 보는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은 사회 분열을 강화하는 반향시를 해체하려는 그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그의 해명 이후 이어진 미디어의 열광과 선정주의는 디지털 담론의 양극화 분위기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뉴욕 타임스에 대한 머스크의 탄압과 제한 발언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플랫폼 운영에 따른 재정적 현실 사이의 긴장을 강조합니다. 토론은 머스크의 글로벌 서사에 대한 행동과 선전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한 더 넓은 의미로 이동합니다.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인물과의 관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의 복잡한 입장을 강조합니다. 그는 발언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들의 역사적 맥락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광고비로 내가 하는 일을 통제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돈을 들이밀면 됩니다. 전형적인 머스크입니다. 그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을 곱게 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전체 토론과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나 버클리 같은 곳은 온건한 견해조차 우파로 보일 만큼 좌파적입니다. 머스크는 대부분의 기술 전문가들이 상당히 온건함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가 기술의 뒷마당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좌파적 관점을 위한 확성기로 변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X라는 이름의 머스크의 트위터 버전에서 상황을 흔들겠다고 위협하는 광고주 보이콧 이야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 X가 광고주의 보석금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머스크의 길이며 고속도로이고 그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머스크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요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지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울타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등장할 때 옵니다. 머스크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린 거대 기술 기업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목소리를 음소거하기 시작했을 때, 이 드라마는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머스크는 X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소로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스펙트럼의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그의 무뚝뚝한 발언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정보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왜 이런 내용을 보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끈을 당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층위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선택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머스크는 수줍어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두 가지 악 중 더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는 어느 쪽의 선택에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니키 헤일리가 제안한 소셜미디어에서 실명을 요구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앨런은 헌법 개정에 담긴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캐나다에서는 미국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조차 없다고 지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특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기발한 예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비자로서 우리가 기업과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기여를 전환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라인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의 집단적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옛 트위터를 회상하며 이를 폭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확성기를 건네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종종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혼란스러운 난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 플랫폼인 트위터가 지난 1년 동안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증오 콘텐츠의 양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야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피드를 보고 디지털 담론이 더욱 예에 바르게 변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진정한 머스크 방식으로 그는 소셜미디어의 상태와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약간의 자기 성찰을 장려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가 종종 소리 지르는 시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바라건대 더 정중한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길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역학선거 언론 자유의 중요성 등 복잡한 웹을 탐색하면서 책임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친 여정입니다. 파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란 머스크를 떠올립니다. 그는 업계를 뒤흔들고 가능성의 경계를 넓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페이팔을 공동 창립하여 온라인 결제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테슬라를 설립하여 전기 자동차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일부 테슬라 모델에서 자동 조종 장치 기능을 도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동안 자동차 안에서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그는 현재 우주 여행을 재정의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는 최신 혁신 기술인 암모니아 엔진으로 다시 한번 파괴를 시도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이 최첨단 기술은 운송수단을 재정의하고 잠재적으로 EV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EV 산업이 이미 번창하고 있는데 왜 암모니아 엔진에 집중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EV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엔진은 EV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일부를 해결하고 아마도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살펴보기 전에 EV의 진행 상황과 과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하는데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 산업은 교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EV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휘발유 구동 차량에 대한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탐구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기 자동차는 한 세기가 넘도록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기 자동차 모멘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진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와 지속 가능한 운송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기 자동차가 주류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기 르네상스와 관련하여 언급할 만한 인물 중 하나는 일란 머스크입니다. 2004년 머스크는 현재 간단히 테슬라로 알려진 테슬라 모터스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회사의 임무는 전기 자동차가 환경 친화적이고 고성능이며 스타일리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테슬라 로드스터가 출시되면서 머스크가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포티한 차량은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가속력을 자랑하며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당연히 이 여정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테슬라는 위협을 느끼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비판에 맞닥뜨렸고 이는 생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머스크의 끈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들의 회의론이 자신을 단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전과 인내는 테슬라의 성공 경로를 확고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스크는 마델 S, 마델 X, 마델 3 및 마델 Y를 출시하며 전기 라인업을 확장했으며 각각은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 시스템의 도입은 테슬라의 또 다른 성과였으며 자율 차량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급등했으며 그 자동차는 열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전기차 업계의 거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주 탐험 모험인 스페이스X와 고속 운송수단인 하이퍼루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 토니 스타크를 떠올리게 하며 세상은 그의 다음 행보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의 차량인 레볼루션 임팩트는 처음에 EV를 무시했던 전통적인 EV 제조사들의 지속력을 관찰하면서 테슬라를 초월했습니다. 닛산, 세보레, BMW 등의 브랜드가 전기 모델을 출시하며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V 채택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충전 인프라의 확장이 시작되었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충전 인프라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 변혁적인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EV의 출현에도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문제는 많은 운전자의 관심사인 주행거리 불안으로 배터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장거리 여행을 시작한다는 생각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급유하는 것이 빠르고 간단하지만 EV의 경우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충전소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 수는 여전히 기존 주유소에 비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충전소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EV를 충전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우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여행자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일부 지역은 충전소가 많은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충전시설이 적은 지역에서는 EV 소유가 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생산과 폐기는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채굴에서 조립에 이르는 제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의 재활용이나 폐기도 문제로 남습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EV의 잠재적인 환경적 단점을 지적하며 EV가 전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무엇보다 EV 충전 시 사용되는 전기 공급원이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V 충전과 관련된 순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전기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 자동차는 EV를 만족시킬 새로운 탄소 음성 엔진입니다. 네, 당신이 들은 게 맞습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일 뿐 아니라 탄소를 줄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를 안다면 그는 아마도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판도를 제공하며 현재의 EV를 구식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것은 행성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언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곧 일이 흥미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엔진은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하는 마법 같은 기계입니다. 마치 차 밑에 환경 친화적인 슈퍼히어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큰 문제일까요? 글쎄요, 생각해보세요. 운전 중 CO2를 포착함으로써 이 엔진은 실제로 환경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지구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멋지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대신 탄소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많이 우물이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탄소는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므로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됩니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더욱 깨끗해집니다. 이는 전기차에 있어 엄청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갑자기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엔진은 전기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하며 한 번 충전으로 거의 2배 더 멀리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으십시오. 이미 2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테스트되었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선두를 달리며 정말 놀라운 것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슈퍼텍 시리즈 행사에서 테슬라는 독특한 탄소 포집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2대를 선보이며 AMG GT3와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엔진의 실제 중요성은 경마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이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테스트 모델인 마델 E 컨셉트는 탄소 포집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동차 부문의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합니다. 2003년부터 테슬라는 이 사명에 전념해왔습니다. 단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연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자동차가 선로를 따라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이동하면서 오염과 싸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후드 아래에 특수 필터와 액체가 있어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CO2를 포착합니다. 필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연소 중에 CO2를 포착하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엔진 근처에 위치하여 가열되면서 포착된 CO2를 액체로 방출합니다. 이 시스템의 정말 멋진 점은 자동차의 일반적인 공기 흡입구와 엔진열을 사용하므로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효율적인 설정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에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탄소 포집 엔진 역시 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엔진을 까다로운 경마장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개선하고 일상적인 도로에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테슬라 자동차와 그 뒤에 있는 선구자인 일론 머스크로 옮겨보겠습니다. 도요타가 미국 전역의 주유소와 협력하여 탄소 연료 라인을 설치하는 동안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개척하여 연료 공급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해왔습니다. 충전소가 필요한 기존 전기 자동차와 달리 테슬라 차량은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몇 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제품군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테슬라 자동차는 재충전이 필요하기 전에 트랙을 16바퀴 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창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에 테슬라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자동차는 20랩을 주행할 수 있어 무려 2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특히 경주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이러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숨은 공학적 경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탱크에 초저온 액체 탄소 저장을 최적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액체 탄소를 저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기본 해치백 모델은 뼈가 차갑게 식는 극도로 낮은 영하 423.15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세단이나 SUV와 같은 대형 차량에 이 엔진을 적용한다면 주행 가능 거리가 잠재적으로 800에서 1000마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엔진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무게였습니다. BMW도 비슷한 개념으로 실험했지만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대규모 탄소 포집 탱크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상당한 무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거의 150파운드 더 가벼운 특수 소재로 제작한 자체 탱크를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탄소 포집 탱크의 무게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 소비와 가속, 전반적인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탱크가 가벼워지면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전반적인 운전 경험도 개선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기 자동차를 더 실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치합니다. 중량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이러한 차량을 주행거리, 성능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와 경쟁력 있게 만드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러한 개선에 따라 머스크는 차량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하여 이전 버전보다 랩타임을 2초 단축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머스크의 운전 기술을 증명할 뿐 아니라 테슬라가 기존 엔진 성능을 능가하면서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된 놀라운 발전을 강조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우리는 산업 운영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자동차에 탄소 포집 연소가 도입됨에 따라 석유 추출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광산 운영과 석유 유출 위험과 관련된 유해한 관행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2024년과 2025년에 도로에 출시될 예정인 강력한 테슬라 차량의 흥미진진한 라인업에 주목해보겠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이 혁신적인 탄소 포집 연소 기술이 탑재되어 테슬라 로드스터 카버번 캡처 에디션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와 그의 팀은 상징적인 로드스터의 탄소 친화적 버전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최첨단 연료전지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로드스터 플랫폼의 최첨단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제조시설에서 2024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이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약 750마일의 인상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상 가격은 $40,000 미만입니다. 테슬라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으로 로드스터 카버번 캡처 에디션은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반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능과 환경적 책임을 약속합니다.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내일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며 운전의 스릴을 경험할 준비를 해보세요. 전기 자동차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특히 배터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전기 자동차는 한 번의 충전으로 300마일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모든 자동차가 이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충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운전자들 사이에 잠재적인 주행거리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충전 인프라 얘기가 나왔으니 충전소를 찾는 일이 지도 없이는 보물찾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그 차량이 점유 중이거나 오작동하거나 지나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고속도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를 충전하는 동안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지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미적 요소나 전기 모터 설치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차량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희귀하고 조달이 어렵고 채광으로 인해 환경적 및 윤리적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희소성과 채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터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의 전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인식되는 전기 자동차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잠재 구매자가 비싼 가격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산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를 완전히 수용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 왔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비해 차량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판매 재고와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전기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요 차량에 비해 제조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포워드는 각각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 무려 $36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된 각 전기 자동차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전기 자동차 가격 경쟁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범위의 차량을 제공하며 일부는 완전 전기식 차량이고 다른 일부는 전기와 가솔린의 하이브리드 혼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를 활용하고 수증기만 배출하는 특별한 엔진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혁신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동차는 휘발유나 디젤과 같은 일반 연료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차에는 카본 네거티브 엔진이라는 특수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작동하는 동안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가 공중에서 덜 원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서 이는 공기 중 탄소의 양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꽤 깔끔하네요. 이제 이 엔진은 공기 중 CO2를 흡수함으로써 환경에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운전이나 공장 운영과 같은 일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여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대자연에게 약간의 도움의 손길을 주고 우리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멋진 점은 이러한 엔진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탄소,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파내야 하고 결국 고갈될 수 있는 화석 연료와는 달리 탄소는 어디에나 있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 훨씬 더 친화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보세요. 카본 네거티브 엔진은 CO2 배출을 억제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불쾌한 오염물질을 아시나요? 글쎄, 이 엔진은 그런 것들을 줄여줍니다. 우리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그을음과 가스처럼요. 게다가 이러한 엔진은 자동차와 에너지 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멋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차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이러한 탄소 네거티브 엔진 중 하나를 구입하려면 초기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글쎄요. 연료를 덜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에 결국 가스 및 기타 비용을 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